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 버는 것 이전에 살아남을 줄 아는 그런 덕목을 갖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코스피 100 이동평선 위에 지수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시장이 강세장이라고 보게 됩니다. 네. 이 두 개의 지표를 모두 합쳐서 좀 더 좋을 때만 투자하시면 되는 거죠.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929번, 930번, 1032번 영상에 저희 주식 사부님이 나오셨거든요. 그때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대박인 게 사부님뿐만이 아니라 제자분들 2명이 같이 나오셨습니다. 대박이죠. 일단 사부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터틀 캠퍼스에서 터틀 트레이딩 강좌 진행하고 있는 아이언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부님, 네. 지난 3번 영상에 나오셨는데 정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독일, 중국, 미국, 싱가포르 등 전 세계 6개국에서 수강하러 귀국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구독자 여러분들의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야, 6개 나라에서 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온라인 강의가 아니거든요. 이제 오프라인 강의인데도 6개 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다라는 건데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완전히 교육이 국제 비즈니스가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외화도 버시고 그래서 이제 애국도 하시고 트레이딩도 가르치시고 너무 좋네요. 네, 외화벌이로 열심히 애국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할투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워런 버핏만 구독하시면 할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채널입니다. 네, 그러게요. 근데 사실 뭐 지금 워렌 버핏이 보고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안 보실 것 같네. 그렇죠. 어쨌든 워렌 버핏만 보시면은 정말 그렇죠. 전 세계가 다 보는 채널이 될 텐데 그렇죠. 정말 아쉽습니다. 네, 농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2분 현직 매니저분들이 오셨어요. 펀드 매니저분들이 오셨는데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I자산운용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정승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성준모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요, 이게 펀드 매니저가 되면은 규제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2분은 현역이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하신 요 내용은 회사의 뷰가 아니라 개인적인 뷰라는 거를 미리 한번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수익률 같은 걸 딱 이제 공개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아쉽게도 이제 안 되거든요.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2분은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역 펀드 매니저를 근무한다는 거, 그리고 2분 다 이 터틀 강의를 들었다는 거, 그리고 펀드 성과가 정말 엄청나다는 거. 예, 요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성준모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 작가님은 제가 이제 그 사석에서 식사 자리할 때 좀 종종 뵀었는데 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좀 남다르긴 합니다. 네, 그러게요. 사실 밥 먹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성준모님이 운영하시는 그 펀드 수익률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정확히 압니다. 이제 몇 퍼센트를 보셨고 상위 몇 프로고 이거 아는데 공개를 못하는 게 진짜 좀 아쉽기는 하죠. 그래서 정상급 펀드 매니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3년 동안 운이 좀 좋은 편이어서 좀 성과가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쵸. 이 3년 동안 펀드를 운영하셨는데 정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물론 그 성과가 그 나려는 데는 좀 많은 사항이 필요하겠죠. 근데 오늘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그 올바른 운용 철학과 그리고 또 거래 전략 그리고 좀 라치 오브 에포트라고 해서 많은 그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맨 처음에 철학이라는 걸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좀 특이하거든요. 그 철학적인 면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운용 철학적인 면을 좀 말씀드리자면 좀 난해할 수 있는데, 먼저 주식 트레이딩의 본질에 대해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식 트레이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 버는 게임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좀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서바이벌 게임이다라고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 버는 것 이전에 살아남을 줄 아는 그런 덕목을 갖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주식하면은 돈 버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서바이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위험 관리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데 그 주모님도 그러면은 그 주식할 때 위험 관리를 제일 중요시 여기시나요? 물론 맞습니다. 위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몇백 번을 강조해도 그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줄 아는 방법을 알아야 그래야 또 다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좀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시장은 언젠가 돈 버는 시장이 다시 한번 올 테고 그 기회를 얻어가려면 살아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험 관리 기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게 어마어마한 상승장이 왔는데 내가 정작 돈이 한 푼도 없다 하면은 그걸 전혀 이제 활용할 수가 없는 거겠네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위험 관리만으로는 돈을 벌 수가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또 중요한 운용 철학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운용 철학들 많이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사부님에게 배운 그 내용 중에서 터틀 트레이더로서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중에 제가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이익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 것. 네. 근데 이익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이게 운용 철학적인 면으로만 고려하는 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인생의 교훈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좀 스스로를 좀 재단하고 상대방을 이제 비교를 하고 나는 이래서 안 될 거야. 나는 똑똑하지 않아서 어려운 얘기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좀 속단하시는 분들도 좀 더러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익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는 제가 터틀 사부에게 배웠던 이익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회가 된다면 저희 사부님께를 통해서건 아니면 강한국 작가님 우리 할투 채널을 통해서건 여기 구독자님들께서 좀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운용 철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배움의 길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한계를 좀 설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요약하면은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승진님도 정상급 펀드 매니저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님 뵀었는데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새롭네요. 예, 저도요. 네. 참고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승진님은 수강하러 오기 전부터 H증권사에서 30대 초반부터 일명 랩 운용으로 1천억 이상 운용하셨던 분이세요. 그러셨군요. 아니, 저희가 이제 사적으로 몇 번 만나 뵙기도 했는데, 이제야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좀, 이제 놀랍고, 조금 서운하다는 느낌도 들긴 듭니다. 서울에 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 승진님이 겸손하신 거죠. 그건 그렇죠. 네. 네, 이건 당연히 농담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승진님은 이제 펀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대충 이제 어떤 스타일의 펀드를 운영하고 계시나요?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종목 선택부터 말씀드릴까요? 저는 이제 증권사에 입사해서 배운 게 가치 투자였어요. 가치 투자를 통해서 종목을 분석하고 밸류에이션상 매력 있는 종목들을 투자하는 거였죠. 여기에 이제 사부님 배운 터틀테일을 접목해서 수세 매매까지 다 하다 보니까 운용 성과는 훨씬 더 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터틀 트레이딩은 강세장일 때 성과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판단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강세장일 때 터틀 트레이드 전략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강세장이면은 이제 터틀 트레이딩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전략들이 다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진짜 그 강세장과 약세장을 구분하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전문 투자자로서 네. 리서치센터의 지원과 보고서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정보를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면서도 파워풀한 그런 방법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ECD 코리아 선행지수하고 코스피 지수의 100일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겁니다. 100일 이동평균선이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OECD 코리아 선행지수. 네, 그 두 개 지표네요? 네, 예. OECD 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한다 하면 그때는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OECD 선행지수가 3개월에서 꺾였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코스피 100 이동평균선 위에 지수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시장이 강세장이라고 보게 됩니다. 네. 이 두 개의 지표를 모두 합쳐서 전부 다 좋을 때만 투자하시면 되는 거죠. 최근 사례를 보자면 2023년 올해 3월부터 OECD 선행지수는 반등하게 됩니다. 네. 3월, 4월, 5월 모두 상승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 6월부터는 경기가 호전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때 마침 6월 달에 코스피 지수는 1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네. 터틀 트레이드 입장에서는 6월 달부터는 이 터틀 트레이드 전략을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8월부터는 코스피 지수가 1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하향하게 됩니다. 네.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7월, 8월 3개월 정도가 강세장이었고요. 이 시기에만 터틀 전략을 사용하시게 되면 운용 성과는 굉장히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OECD 코리아 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100일 이동평균선 위다 하면은 강세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터틀 전략 등 모멘텀 전략들이 잘 먹힌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 두 개 중에 한 개만 유효하면 어떤가요? 한 개만 하게 되면 횡보장이 되거나 아니면 네. 두 개 모두 안 좋게 나오면 그때는 하락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최근 사례가 좀 짧긴 하지만 네. 그 앞 사례를 보시게 되면 2020년 6월부터
좋은 신호가 나오게 되고요. 그게 2021년 8월까지 됩니다. 그럼 한 15개월 정도의 굉장히 강세장이었고요. 네. 그때 기간에만 투자하셨다고 하게 되면 자산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2022년 하락장일 때를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 2020년부터 21년까지 제가 알기로 뭐 지수가 한번 1700, 1800 언저리에서 3300, 400까지 갔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터트를 했으면은 그 지수보다도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었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정말 훌륭하고 중요한 운영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중모님한테도 종목 선정을 문의드려야겠네요. 그 주식 운영을 하실 때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종목을 선정하기 앞서서 시장이 종목보다 우선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상황을 좀 먼저 점검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시장 상황이 점검됐다면 주가들의 가격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고 그 프라이스 액션에 대해서 매수 근거를 그 모색하는 방법을 좀 채택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시장 상황을 먼저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종목보다. 네. 이제 승진님처럼 이렇게 이제 시장이 지금 뭐 강세냐, 횡보냐, 하락이냐 하는 그런 뭐 지표나 아니면은 좀 이제 척도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게 시장이 강세냐 하락이냐 뭐 하락장이냐 상승장이냐 이거는 저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야 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가격 움직임에 보다 좀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그 프라이스 액션상 저는 좀 기술적 분석을 좀 그 중점적으로 그래서 좀 진행을 하는 거고요. 예시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자면 네. 예, 예. 저는 일목균형표를 좀 예시를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목균형표를 보면은 여기에 전환선과 기준선이라는 이 지표들이 있는데 예. 이 전환선은 9일간의 주가의 그 평균 가격이고요. 네. 기준선은 26일간의 주가의 평균 값입니다. 그래서 네. 전환선이 기준선을 터치할 때, 네. 그러니까 하락세에 있던 그 주가들이 이 전환선이 기준선을 터치할 때, 이거는 그 추세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구나, 상승 탄력을 받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저는 1차적으로 하고요. 그럼 이때부터 추적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수까지 이어지는 데는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하면은 매수에 동참하는 편이긴 한데 네. 이후에 터치를 하는 순간부터는 사실 주가를 추적하면서 눌림목이 올 때 매수에 진입을 하는 걸 지향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사실 이제 뭐 골든 크로스 기는 거 조금 비슷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상당히 네. 비슷한데 이동평균선의 골드 크로스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네. 이동평균선은 어찌 보면 좀 후행적인 그 좀 성향이 있고요. 네.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일목균형표의 전환선 기준선은 선행적인 그런 모습을 좀 전 나타낸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표는 제가 사실 잘 모르는 지표거든요. 근데 진짜 그 종목을 이제 선정하실 때 정말 이제 질서가 이제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룰 베이스드 이제 규칙 기반 퀀트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기술적 분석으로 매수 편입을 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따라 붙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위험 관리가 무조건적으로 실행이 돼야 됩니다. 네. 펀트랑 진짜 많이 닮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식을 하시기 전에 이제 펀드 매니저시니까 이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책으로 좀 접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펀드 매니저 하기 전 그리고 지금도 사실 많은 책들을 읽어보고 있지만 아마 대략 따져보면 100권은 좋게 아마 읽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저도 뭐 100권 이상 읽은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100권을 읽으셔가지고 이제 트레이딩이 잘 된다라는 거를 보면은 이제 그 내용 정리를 굉장히 완벽하게 하셨나 보네요. 그게 내용이 정리가 되려면 사실은 우리가 100권이라는 그 지식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네. 우리가 거기서 있어서 핵심 팩터들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100권을 읽는다고 해서 내 지식이 방대해지는 게 아니라 그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거는 저희 사부님한테 터틀 강의를 듣고 이게 마지막으로 좀 정리가 되는 셈이긴 합니다. 따단, 따단, 예. 주식 관련 서적 50권, 100권 이상 읽어 머릿속에 있는 방대한 지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는 게 제 재주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정리해드립니다. 예, 이게 지금 자화자찬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근데 사실 이 말이 맞기는 맞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주문이랑 100% 공감을 합니다. 저도 당연히 이제 이 강의를 듣기 전에 100권 이상 읽었는 상태였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가 진짜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지,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업을 들으니까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예, 그게 굉장히 임팩트가 컸습니다. 저한테도. 사모님 강좌가 정말 계속 궁금해지시죠, 여러분? 네. 그러면은 주모님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종목을 찾았다라고 하면 기술적 분석 또는 이제 퀀트 비슷한 분석을 많이 하셔가지고 종목을 찾았는데 이제 그 후에 매수와 매도는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시를 좀 이어서 좀 설명을 하자면요. 네. 매수는 좀 기술적인 방식으로 좀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이제 꾸준히 체크를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팩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동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단기 매매로 이 어떤 종목을 편입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매수 진행을 했다면 이게 단기 매매라면 변동성을 무조건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평상시의 변동성보다 이 주가의 변동성이 특별하게 조금 더 튀는 날들이 있거든요. 네. 그때는 이게 만약에 최대 이익 구간일 수 있겠구나 이런 좀 판단을 좀 하는 편이고요. 그런 판단이 서지 않으면 저는 좀 트레일링 스탑을 활용하는 편입니다. 트레일링 스탑은 어떤 것이냐면 주가가 상승할 때 최고점이 우리는 어딘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롤러코스터가 내려오는 지점일 때 저희가 거기를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상승했을 때 나는 그래도 이 정도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끌고 갈 거야. 인데 제 생각과 반대로 주가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한다면 그 지점에 맞춰서 트레일링 스탑을 건다는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종목 자체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다 하면 그 좋은 종목도 팔기도 하나요? 무조건적으로 위험 관리 기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 스스로의 판단에 접어두고 무조건적으로 트레일링 스탑이 걸린다면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분이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준모님은 이제 주로 펀트 또는 기술적 투자를 통해 가지고 종목을 찾고, 그리고 승진님은 주로 가치 투자 기반으로 이제 종목을 찾고 계시는데요. 근데 그러면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찾은 다음에 그 후에는 추세 매매를 하는 거네요. 그거는 확실히 좀 공통이네요. 이제 승진님도 가치 투자를 원래 많이 하셨을 텐데 거기다가 추세 추종을 갖다 붙이니까 성과가 좋아지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가치 투자를 해왔었고요. 거기에 터틀 트레이딩 추세 매매 기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성과는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기본적 분석으로 종목을 뽑으시는데 매도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추세 추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언제 파시나요? 네, 터틀 트레이딩 전략으로 들어간 종목은 상승 추세했을 때 5일 이동 평균선을 굉장히 중요한 매도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갔다가 주가가 5이동 평선 하향하게 된다면 굉장히 강한 매도 신호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5이동 평선 위에 있다 하더라도 10일 이격도가 120이 넘어간다고 하게 되면 매도의 신호로 하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과열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평선이랑 이격도 관점이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5이동 평선 위에 있을 때를 말씀드린 거고, 네. 터틀 트레이딩 전략을 활용하더라도 주가가 바로 안 오를 수 있어요. 네. 횡보하거나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럴 네. 경우에는 5이동 편도 똑같이 활용을 하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5이동 편선을 2번 정도 하회할 때 매도를 합니다. 너무 일찍 매도하는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요. 또는 잠재적 이익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2번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 최근 종목 중에서 그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최근 성공 사례는 뷰노, 포스코 DX, 현대 오토웨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62이동 평선 하회에서 제가 매도 또는 로스컷 한 종목으로는 레이크 머티리얼, 코스모 화학 등이 있고요. 실패한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한 거래로 인한 이익이 실패한 거래로 인한 손실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전략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식한 말로 손익비가 좋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주가 움직임이 이제 100% 이제 상승한 거죠. 상한가 이후에 100%를 상승하고 예. 200%, 300%, 400%, 500%, 600%까지 찍게 됩니다.